예,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그 136페이지부터 공동정범에 관련된 그 기출문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변호사 시험 그 136페이지 나와 있는 변호사 시험 14년도 3회 변호사 시험인데, 이거는 이제 뭐 도박죄와 그다음에 도박장 개설죄와 관련된 문제인데, 갑과 을 사이에 그 어떤 공동정범 관계가 인정될 것인지 아니면 방조범 관계가 인정될 것인지 하는 문제였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갑은 도박장을 직접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이제 도박장을 개설하려고 그래요. 근데 갑이 자기 명의로 개설하면 걸릴 것 같으니까 놀고 있던 사촌 동생 을한테 네 명의로 개설하자. 내가 용돈 주고 할 테니까 네 명의로 개설하고 네가 적극적인 바지 사장으로 이제 활동을 하면서 혹시 단속되면은 네가 사장이라고 얘기해라. 이렇게 하는 것을 제의했고, 그다음에 을은 갑의 제의를 승낙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을은 그 관련돼 가지고 직접 사무실을 임차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자, 그 관련돼 가지고 쟁점되는 것은 갑의 도박장 등의 개설죄, 갑은 도박장 등의 개설죄가 성립하고 을은 이것 관련돼 가지고 방조범이냐 아니면 그 공동정범이냐 하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공동정범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는 을이 바제 사장으로서의 어떤 그 명의를 빌려주고 어떤 적극적으로 사무실을 자기 명의로 임대하고 자기가 임대하고 했던 부분이 기능적 행위 지배로서 인정되면은 도박장 개설죄에 그 공동정범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방조범이 될 것이다. 그런 정도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137페이지에 보면은 갑의 도박장소 등 개설죄의 성립 여부와 관련돼 가지고, 이 도박장소 등 개설죄는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반드시 영리의 목적을 필요로 하는 목적범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리의 목적이 없이 도박장소를 빌려줬다 그랬으면 도박장소 개설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도박장소 개설죄가 성립하지 않으니까 무죄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도박장소를 제공해줬기 때문에 그거는 도박죄의 방조범 정도는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 보면은 갑의 도박장소 등 개설죄 성립 여부 그래가지고 그 네 번째 줄에 끝에 보면은 그 영리의 목적도 인정되므로 도박장소 개설죄가 성립한다, 갑한테는. 그러나 만약에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은 그 도박장소 등을 빌려준 경우에 방조범 정도 성립할 수 있다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와 관련된 을의 행위가 공동정범인지 방조범인지 여부를 논해야 되는데, 아까 살펴봤듯이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되느냐, 그 도박장소 개설과 관련된 행위, 갑의 행위와 관련돼 가지고 을이 맡은 바 바지 사장으로서의 명의 빌려주고 사무실을 도박장을 임차하도록 한 자체가 기능적 행위 집에서 말하는 본질적 행위가 인정되겠느냐 하는 문제인데, 여기서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거기 빗줄을 미리 쳐놨는데, 공동정범의 본질적 표지인 기능적 행위 지배는 반드시 각 행위자의 역할 분담이 구성요건적 행위의 일부를 실행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전체 범죄 수행에 불가결한 기여를 하였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말이죠. 전체 범죄 수행에 불가결한 기여를 했다면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이 사례에서 을은 도박장소 개설에 관련된 공모를 했고 자신이 직접 사무실을 임차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도박장소 개설죄 공동정범으로 성립할 수 있다 하는 정도로 공동정범에 관련된 기능적 행위 지배 여부를 잘 판단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승계적 공동정범과 관련돼 가지고는 그 139페이지에 기출문제 변호사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자, 12년도 1회 제 1회 변호사 시험에 나왔던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 관련돼 가지고 결국 그 갑은 그 강도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절도를 하다가 이제 뭐 준강도가 되고 강도가 되는 건데, 갑은 그 절도를 하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갑이 제가 쓰면은 갑은 어떤 행위냐면 절도를 하다가 준강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갑이 도망가고 있어요. 도망가고 있는데 절도를 하고 도망가고 있는데 관련돼 가지고 준강도가 된 게 아직 절도를 하고 있었고, 절도 후에 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주하는데 을을 만난 거예요. 을을 만나고 이 다음부터는 이제 준강도가 되고 결국 강도 상해가 되는 겁니다. 자, 을은 이 준강도와 강도 상해 행위에 대해서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을의 행위와 관련돼 가지고 나머지 앞부분 전체 행위에 대해서 이것까지 인정할 수 있겠느냐와 관련된 혹시 논점이 되는 건데, 먼저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보면 갑은 이런 체포를 피하기 위해 이를 피해 계속 도망하다가 대전교도소에서 함께 복역한 적이 있던 을을 만났습니다.
갑이 을을 만나고 갑이 을을 만났는데 을한테 무슨 말을 했냐면 갑은 을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갑과 을은 그곳 길바닥에 있던 깨진 소주병 한 개씩을 들고 갑을 체포하기 위해 달려드는 경찰관 P1의 얼굴을 찔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을 가했습니다. 그런 다음 갑은 도주하였고 을은 곧 현행범으로 체포됐어요. 자, 이것과 관련돼서 위 사안에 문제 2번 문제 보시면 위 사안과 관련하여 을의 재책을 논하시오가 30점짜리입니다. 승계적 공동정범이 되냐 문제인데 결국 그 쟁점을 보시면은 그 두 번째 줄에 을에게 승계적 공동정범으로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관련돼 가지고 그럼 얘가 만약에 승계적 공동정범이라면은 얘가 승계적 공동정범이라면 이 뒷부분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질 것이냐 아니면 전체 행위를 책임을 질 것이냐 했을 때 판례 입장은 뭐예요? 판례 입장은 이것 관련된 판례 입장은 이것이 단순한 포괄 일죄냐 아니면 결합범위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포괄 일죄는 이 부분만 책임을 지는데 결합범인 경우 뭐예요? 전체 범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 이제 판례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승계적 공동정범 거기 보면 이제 강도 상해죄의 공동정범 또는 종범의 성립 여부 관련돼 가지고 결국 승계적 공동정범으로 강도 상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겠느냐 관련돼 가지고 학설은 적극설, 소극설 아까 정리했던 적극설, 소극설 써주면 되고 판례 입장은 이와 관련돼 가지고 뭐 소극설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제 결합범인 경우와 관련돼 가지고 좀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 검토 및 사안 적용 보면은 기능적 행위 지배로서 실행 행위의 분담이 인정되어야 된다. 근데 두 번째 줄 가운데부터 보시면은 기능적으로 역할 분담을 한 경우라 볼 수 없으므로 그 뭐 승계적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고 소극설이 타당하다. 결국 판례의 입장이 소극설에 따르면 어떻게 해요? 소극설에 따르면 얘는 이 뒷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강도상해죄, 전체 강도상해죄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전체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지만 이것이 결합범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책임을 지는 건데 결합범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결합범이기 때문에 이 강도상해죄 전체 범죄에 대해서 공동정범은 아니지만 종범, 즉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강도상해죄 종범은 성립할 수 있겠느냐 그랬을 때 을은 강도상해죄 종범 정도는 성립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잘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판례가 포괄 일죄라고 해가지고 포괄 일죄의 경우에는 가담한 이유에 대해서만 승계적 공동정범의 책임을 묻는다는데 결합범에 대해서는 뭐다? 전체 범죄에 대해서 방조범의 책임을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유사하게 시험 문제로 냈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리 과정 등을 여러분들이 전개 과정 등을 잘 이해해야 되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을과 관련된 지적이 또 하나 있는 게 깨진 유리병 가지고 체포를 실행하려는 경찰 공무원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럼 결국은 뭐다? 이거는 그 관련돼 가지고 특수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앞에 배웠던 결과적 가중범 중에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인 특수공무방해 치상죄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결과적 가중범의 죄수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특수상해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특수공무방해 치상죄는 3년 이상의 징역이기 때문에 흡수되는 관계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들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의시험, 16년도 모의시험에, 이제 좀 전에 봤던 요 케이스는 그 1회 변호사 시험에 나왔던 거고, 16년도 모의시험도 비슷한 케이스가 나왔어요. 이거는 아예 대놓고 그 우리 판례와 관련된 내용을 그대로 문제로 했던 겁니다. 그 판례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 그 문제 환경 보면 16년도 모의시험 3차 1문에 보면은 두 번째 줄부터 이에 갑은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병의 딸 B를 놀이공원으로 유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병의 딸 B를 놀이공원으로 유인한 다음 을을 놀이공원에 불러내어 B를 인질로 삼아 병으로부터 돈을 뜯어내는 범행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먼저 유인해놓고 그 갑의 요청을 받아들인 을은 병에게 전화하여 딸을 찾고 싶으면 현금 5천만 원을 마련하여 특정 장소에 갔다 오느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갑과 을의 재책을 논하라는 건데, 자 우리가 이제 관련돼 가지고 갑은 무슨 행위를 했냐? 갑은 이제 유인을 했죠. 유인을 한 다음에 이 상황을 을한테 얘기하고 얘가 그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유인행위와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뭐다? 이거는 특가법 5조 2에 해당하는 결합범에 해당한다는 거죠. 판례가 얘기했던 그 케이스를 그대로 이제 시험 문제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5조 2 맞죠? 5조 2.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쟁점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과연 쟁점 두 번째 보시면은, 을의 경우에는 갑의 B에 대한 유인행위 이후에 금품 요구행위만 가담했다. 그러니까 유인은 얘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금품 요구행위만 가담했는데, 을이 금품 요구에 대해서만 책임을 질 것이냐, 아니면 유인해서 금품 요구한 특가법상 5조 2의 전체 범죄에 대해서 책임을 질 것이냐 그랬을 때 이 판례의 입장은 결합범인 이런 경우에서는 전체 범죄의 종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답안 구성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는 것처럼 갑의 죄책 보면은 뭐 특가법상의 미성년자 유괴 후 금품 요구죄 5조 2에 해당한다. 즉 갑은 유인한 다음에 그다음에 금품 요구했기 때문에 특가법 5조 2에 해당해요. 자, 근데 관련돼 가지고 그럼 을의 죄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얘는 승계적 공동정범이 인정된다고 보면은 이 행위를 이해하고 승낙했기 때문에 얘도 승계적 공동정범이 인정되면 특가법 5조 2에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소속사에 의하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관련돼서 소속사에 인정되지 않는다면 전체 범죄에 대해서는 종범 성립할 수 있겠느냐? 전체 범죄에 대해서 종범 성립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좀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을의 죄책은 우리가 논할 때 을의 죄책은 전체 범죄에 대한 종범으로서 성립한다 하는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뭐 여러 문제 나왔기 때문에 따로 볼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공모관계 이탈 관련돼 가지고 이 146페이지에 보면 올해 변호사 시험에 2000년 제9회 변호사 시험에 공범관계 이탈이 나왔죠. 자, 여기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환 146페이지에 2000년 그 제9회 변호사 시험 1문이었는데 뭐 사례 2번, 3번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번 사례 보면 갑은 그 을과 병에게 학교 앞에서 귀금속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C를 찾아가 며칠간 입원해야 할 정도로 혼내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이게 뭐요? 결국 그 며칠간 입원할 정도로 혼내줘라. 상해를 교사한 거죠. 갑은 을과 병에게 상해를 교사했습니다. 즉, 이 상황을 보면 갑은 상해 교사를 해요. 을 병에게 상해를 교사한 겁니다. 자, 이 상해를 교사했는데 사례 3번 봐보세요. 갑은 범행 당일 아침 을에게 전화를 걸어 어제는 술김에 화가 나서 그런 말을 한 것이니까 C에게 대한 일은 없었던 것으로 해라고 C에 대한 일은 없었던 것으로 해라 하고 말하였습니다. 즉 상해를 교사했는데 그 다음날 교사를 철회했어요. 철회했는데 그 을이 그대로 승낙했으면 교사의 철회, 그러니까 인정되는 공무원관계 이탈이 인정될 겁니다. 근데 철회를 했는데 얘가 어떻게 했어요? 얘가 거절을 했죠. 자, 거절을 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했어요? 교사의 철회를 했는데 불구하고 얘가 거절했다면 얘는 뭘 해야 돼요? 갑은 진지한 노력을 통해서 교사의 고의에 존재를 없애야 되고, 두 번째로 피해 교사자의 범행 결의를 해소하는 이러한 요건들을 갖췄다면 갑한테 인정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결국 요 케이스에서는 그것이 인정되지 않겠죠. 요 문제는 이미 그 개괄적 고의에서 요 2000년도 9회 변호사 시험 1문 쟁점을 대부분 다 설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이제 갑의 죄책 관련돼 가지고 공범관계 이탈이 인정될 것이냐인데 147페이지에 보시면은 갑의 죄책 가지고 개괄적 고의에서 설명했다고 31페이지에다가 이미 설명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환 다시 31페이지 잠깐 보시면은 그 31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뭐 갑의 죄책 그래가지고 교사자의 공범관계에서 이탈 여부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교환은 피교사자가 요건으로 보면 피교사자가 범죄 실행행위에 나가기 전, 당연히 범죄 실행행위 나가기 전이죠. 얘네들이 을병이 실행행위에 나가기 전에 피교사자의 범죄 실행의 결의를 해소하거나 적극적으로 범행 방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는데 요때는 이제 요건 채점 기준표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한 거고,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교사의 철회가 있었는데 거절을 했다면
요런 요건이 해당하는지 안 해당하는지 봐야 됩니다. 근데 갑은 그냥 하지 말라는데 을이 거절한 다음에 진지한 노력을 했냐?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범관계 이탈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관련돼 가지고 갑의 재책 관련돼 가지고 공동 주거 침입이라든가 공동 상해와 관련된 것들이 성립할 수 있다라는 정도를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강론 가서 폭주법상의 공동의 의미, 그러니까 공동 상해, 공동 폭행, 공동 협박, 그다음에 공동 공갈, 공동 주거 침입, 공동 통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공동의 의미는 합동범에서 합동의 의미가 같다는 것을 나중에 이제 다시 배울 겁니다. 근데 항상 사례 문제 풀 때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형법책에 나와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특별법에 나와 있는 문제까지도 같이 사례에다가 녹여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공동상해, 공동폭행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주의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00년도 문제는 이렇게 2000년도 문제는 이렇게 나왔었고, 8회 시험 19년도 문제도 똑같은 공범관계 이탈이 나왔어요. 먼저 이제 그 19년도 문제 보시면 갑이 을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면서 너 혼자 몰래 A의 집에 들어가 A 소유의 도자기를 훔쳐 이를 팔아서 나에게 변제하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갑이 을한테 뭐 여러 가지 범죄를 교사했죠. 그러면서 이제 뭐 집에 들어가라, 주거 침입 교사하고 절도를 교사하고 그다음에 나에게 팔아라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 가지고 장물죄까지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를 승낙한 을이 이게 혼자 하기는 겁나니까 그 친구 병한테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갑은 결국 을한테, 거기서도 갑은 을한테, 이제 병은 없었던 거고, 나중에 이제 을이 병한테 같이 하자 그랬던 거죠. 여기는 이제 관련돼가지고 여러 가지 범죄들을 갑이 을한테 교사한 겁니다. 근데 그 다음날 갑이 교사를 철회하게 돼요. 세 번째 줄, 그 끝에 보면,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웠던 갑은 을에게 전화하여 범행 단념을 권유했습니다. 자, 교사 철회했어요. 범행하지 마라. 자, 근데 어떻게 돼요? 을은 갑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다. 단호히 거절했다면 이런 논리 구조가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 이런 역할들을 하나도 진지한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진지한 노력을 해가지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갑한테는 교사의 철회, 즉 공범관계 이탈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옆에 보면 절도 교사했는데 결국 그 공범관계 이탈이 인정되겠느냐. 그런데 제가 추천하는데 공범관계 이탈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교사자가 실행에 착수 전에 교사를 철회하여 교사의 고의를 제거하고 피교사자의 범죄 실행의 결의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제가 2000년도 문제는 보다 좀 더 구체로 썼는데 실행에 착수 전에 범죄 그 교사 행위를 철회해가지고 실행에 착수 전에 교사 행위 처리하고 이러한 노력들 범죄 실행의 결의를 해소시키는 거, 해소시키는 단계가 필요하다. 그 정도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된 것들은 나중에 또 이제 보도록 하고, 근데 이것도 공범관계 이탈이었고, 이제 공모관계 이탈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 실제로 교과서에는, 우리 교재에는 공모관계 이탈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복잡하게 써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 공모관계 이탈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 114페이지에 19년도 모의고사, 작년 모의고사 3차 2문에도 나왔는데 공모관계 이탈 나왔었는데 뭐 114페이지 설명했다 그랬죠. 여기 보면은 이게 뭐냐면 갑과 을이 그 뭐 술 취해서 자고 있는 여자 손님을 그 강간하고자 이제 했는데 종업원이 먼저 강간한 거죠. 근데 이제 준강간에 불능미수가 됐고, 근데 망을 보던 갑이 그냥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랬을 때 공모관계 이탈이 인정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였는데 114페이지 미수범 불능미수 설명할 때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114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갑의 재책 관련돼 가지고 한 뭐 10점 정도가 배점돼 있었는데 여기 보면 길게 써 있죠. 뭐 특수 갑의 재책 그래 가지고 그 준강간죄 불능미수의 성립 여부 그래 가지고 공모관계 이탈 여부인데 결국 이 을은 이제 요 행위에서 갑과 을이 준강간을 공모해요. 그리고 이제 을이 실제로 준강간에 나갔는데 결국 이것이 뭐가 되냐? 불능미수가 된다는 겁니다. 공모라고 했는데 실제로 얘는 어떻게 써요? 얘는 이게 실행의 착수다. 실행의 착수가 있으면 얘는 그냥
그 전에 이탈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탈에 대해서 얘가 중간간에 이 의뢰 지측은 중간간에 불능미수가 되기 때문에 이 중간간의 불능미수에 대해서 얘가 이탈에 의사표시를 한 것을 통해 가지고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되는데 갑과 관련돼서 되는 요건들은 뭐다? 기본적으로 주관적 요건을 실행의 착수 전에 그러니까 갑이 이탈이 인정되려면 실행의 착수 전에 해야 될 게 뭐예요? 실행 착수 전에 주관적 요건으로 이탈의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 객관적 요건으로 인과성 제거해야 된다. 두 가지가 인정될 때만 이탈은 인정될 것인데 이 관련돼 가지고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면 갑의 이탈의 주관적 요건 명적일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탈의 객관적 요건 인과성이 제거를 해야 되냐. 불효설, 필효설, 구별설이 있지만 여러분들 제가 뭐라 그랬어요? 교재에는 이제 그 구별설의 입장으로 정되지만 되도록 필효설을 보라는 겁니다. 이제 사항 관련돼 가지고 결국 갑은 이탈의 의사 표시를 하지도 않았고 묵시적으로 한 거라서 인정되더라도 인과성 제거를 했냐? 전혀 제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간에 불능미수의 공범관계 이탈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년도 모의고사에도 공모관계 이탈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19년도, 18년도 모의고사에 계속 공모관계 이탈이 나왔었는데, 18년도 문제를 보면은, 그, 밑줄친 부분 보면은,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갑을병은 행위를 상대로 날치기를 하기로 하고, A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줄친 부분, 범행을 주도한 병은 차 안에서 주위의 동태를 살피고, 갑과 을은 차에서 내려 A를 따라갔습니다. 이때 병은 주변에 CCTV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두려움을 느껴 차를 몰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갑을병이 있는데 얘네가 결국 날치기를 공모를 해요. 그러니까 날치기를 공모하고 날치기를 공모한 다음에 그 병은 차 안에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가 뭐요? 실행에 착수해 나가죠. 근데 얘가 중간에 얘네들이 실행에 착수해 나가기 전에 얘가 이탈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과연 얘네들이 뭘 했냐? 실행에 착수한 다음에 결국 뭐냐면 절도를 하다가 3주간 치료를 위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고 여러 가지 행위를 하게 되죠. 결국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병한테 공모관계 이탈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 해서 대부분의 이런 경우는 공모관계 이탈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까 봤던 요건처럼 실행의 착수 전에 얘네들이 실행의 착수 전에 주관적 요건 의사표시 주관적 요건으로서 의사표시 객관적 요건으로서 인과성의 제거가 필요한데 인과성을 제거했냐? 제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강도상해죄 성립 여부와 관련돼 가지고 갑과 을은 당연히 강도상해죄가 될 겁니다. 결국 특수절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갑을이 특수절도에 해당하는데 중강도가 되고 중강도가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특수강도가 나중에 보면 이제 강도상해죄가 될 거다. 이제 그렇게 되는데 문제 없는데 병에 대해서 이제 150페이지에 보면 병에 대해서 공모관계 이탈 여부가 인정될 수 있다. 관련돼 가지고 공모관계 이탈이 인정될 수 있겠냐?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교환해보면 150페이지에 공모관계 이탈 여부를 하지 이탈의 주관적 요건, 객관적 요건, 산의 적용이 있는데 객관적 요건으로서는 여러분들이 불효설, 필효설, 구별설이 있지만 판례는 필효설 입장이다, 아니면 구별설 입장이다 보더라도 필요하다라고 정리하면 돼요. 간단하게 두세 줄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 케이스의 사안에서는 갑한테는 도망간 병한테는 공모관계 이탈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하나 더 봐줘야 될 게 뭐냐. 여기서 얘한테 공모관계 이탈이 인정되지 않아. 인정되지 않으면 얘네들은 뭐요? 실행착수 이후에 강도상해죄가 되는 거죠. 자, 강도상해죄가 공동정범이 되는데 얘는 결국 강도상해죄가 됐을 때 현장에 있지 않았던 얘에 대해서도 합동범으로서의 어떤 특수절도, 합동범의 공동정범이 인정될 수 있겠냐 했을 때 그냥 공동정범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을 공무원에 대한 을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관련돼 가지고 성립할 수 있다라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18년도 모의시험도 역시 공범관계 이탈이죠. 근데 요건 잘 봐야 되는 게 요거는 이제 공범관계 이탈 중에서 밑줄 친 부분을 보시면 이제 모텔을 운영하는 을은 평소 비어 있는 객실의 문을 열어두는데 이를 알고 있는
그 을의 조카 갑이 을의 돈을 훔쳐가지고 나와요. 자, 근데 이제 을은 열받으니까 평상시에 잘 알고 있던 그 체격이 건장하고 팔에 문신을 한 모텔 종업원 병에게 갑의 한 일을 말하면서 을이 병한테 그 어떤 범죄를 교사하는 겁니다. 혼내주라.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을이 병한테 어떤 폭행이라든가 혼내주라는 거 상해를 하라든가 이건 교사를 해요. 그러니까 교사를 하는데 그 얘가 오케이 받아들인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며칠 후에 그 병은 을에게 전화하여 갑의 원룸 건물 앞에 왔는데 제안이 여전히 유효한가라고 물었는데 이때 이제 어떻게 해요? 교사했던 을은 그 교사를 철회하게 됩니다. 철회하고 병이 그대로 수용했으면 어떻게 해요? 공무원관계 이탈이 인정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문제들은 그런 경우에 거절을 하죠. 거절을 해가지고 판례처럼 거절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와 관련돼가지고 결국 그 공무원관계 이탈을 인정하지 않게 된다. 여기 이제 의뢰제책, 교사했던 의뢰제책 관련돼가지고 위법성의 착오에서 설명했다는데 96페이지, 여러분들이 96페이지 보면은 96페이지에 그 제가 이제 18년도 모의고사 1차 이문을 위법성 착오가 중요하기 때문에 위법성의 착오 관련된 케이스들을 정리하면서 그 정리를 해놨고 그 96페이지 보면 결국 그렇게 을이 그 조카를 혼내주기 위해서 어떤 뭐 혼내주려고 한 것은 뭐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것은 위법성의 착오, 위법성의 인식의 착오가 있느냐, 위법성의 착오가 있느냐 문제였고, 그 다음에 공범관계 이탈 관련돼 가지고 공범관계 이탈은 인정되지 않는다. 96페이지에 쭉 전화가 났는데 공범관계 이탈은 아까 봤던 것처럼 교사를 철회했는데 상대방이 거절했다면 거절 관련돼 가지고 교사자가 진지한 노력을 했고 진지한 노력으로 교사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게 되고 그다음에 피교사자의 범죄 실행의 결의가 해소됐는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해 주면 된다. 그런 논점만 여러분들이 딱딱 머릿속에 생각해 놓고 그대로만 정리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년도 모의고사 문제도 역시 뭐 불법 영득, 17년도 모의고사 시험 문제도 공무관계 이탈 여부인데, 예, 이건 여러분들이 좀 잘 봐야 되는 것 중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밑줄 친 부분만 보세요. 152페이지. A가 인터넷 뱅킹을 한다는 사실도 갑으로부터 들은 을은 친구 병정과 함께 A의 돈을 강추하기로 하고 을과 병이 집에 들어가 A를 협박하여 은행 마감 시간 전에 A로 하여금 돈을 정의 통장으로 이체하도록 하면 정은 은행에 대기하고 있다가 이를 인출하기로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갑이라는 사람한테 어떤 정보를 얻어요. 갑의 어머니가 뭐 모친이 돈이 많다는 정보를 을이 듣습니다. 을이 듣고 을이 병, 정하고 강도로 공모해요. 자, 근데 여기까지 보면은 결국 이렇게 해가지고 인출하기로 공모했는데 전체적인 주도적인 역할을 누가 한 것 같습니까? 여기 보면 주도적인 역할은 얘가 지금 있어요. 을이. 정보도 얘가 얻어갖고 어떻게 하자. 그렇기 때문에 갑과 을은 현장에서 그 강도를 하고 현장에서 강도를 해가지고 얘 통장으로 들어오면 얘가 이제 돈을 찾아가지고 오자. 그래서 얘는 강도하는 현장에 왔고 얘는 돈을 찾는 은행으로 간 겁니다. 근데 얘가 이탈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을과 병이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얘가 이탈을 해버리게 됩니다. 밑에 교환 보시면은 다음날 2시 30분경 계획대로 을과 병은 A의 집으로 가고 정은 은행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은행과 그 주변에 의외로 너무 많은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정은 자신의 범행이 쉽게 발각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은행을 벗어나 집으로 향하며 그 2시 45분경 을과 병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인출할 수 없으니 범행을 다음 기회로 미루자고 말하려고 했는데 이미 그때 전화기가 꺼져 있었다는 거예요. 자, 결국 얘네들이 실행에 착수한 시점은 몇이에요? 얘네들이 실행에 착수한 시점은 15시죠. 얘가 이탈한 시점은 14시 45분이라는 겁니다. 시간까지 구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얘는 이탈을 해버렸어요. 그랬을 때 얘한테 공모관계 이탈이 인정될 수 있겠느냐와 관련돼가지고 문제되는 건데 여기서 핵심적인 사항은 일반적으로 공모관계 이탈을 인정하기 위해서 얘한테 뭐가 인정돼요? 실행에 착수 전에 주관적 요건으로 이탈의 의사표시가 있었느냐 객관적 요건으로 인과성을 제거해야 되냐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주모자는 누구예요, 지금 대부분? 전반적으로 읽어보면 얘가 주모자라는 거지, 지금, 을이. 그럼 얘가 이탈이 인정되기 위해서 실행의 착수 전에 맞고 주관용 요건으로 이탈의 의사표시를 했다. 뭐, 그냥 묵시적으로 한 거로 본다 그랬을 때 객관적 요건으로 얘가 주모자가 아니라면 얘는 뭐야 돼요? 그냥 이탈의 의사표시만 가지고 공모관계 이탈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풀면은 시험 문제가 애매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거기 보면은 154페이지에 뭐 인과성 불효설 해놓고 구별설 했는데 요 교환에서는 이제 파란색으로 바꿔놓고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 줄에 판례는 필요설의 입장이라고 이렇게 변경해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는 판례는 구별설의 입장이다 이렇게 봤는데 만약에 판례의 입장인 구별설에 따라갈 때 주모자가 아니었던 얘는 이탈의 의사표시만으로 인과성 제거 없이 공모관계 이탈이 인정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별설, 불효설, 필요설, 구별설 관련돼 가지고 인과성 제거 관련돼 가지고는 필요설 입장이 타당하다. 그리고 판례도 그냥 필요설이다 이렇게 봐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관련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판례는 필요설의 입장인 그래놓고 공모자가 범행 계획이나 준비 등에 있어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하였다면 이런 공모자의 경우에 이탈로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이탈의 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모자가 공모 단계에서 분담한 행위 기여가 다른 행위자의 범행 실행에 미치는 영향력을 제거해야지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필요설 입장이 타당하다. 그 때문에 주범이든 어떤 공모자에서 주동 역할을 한 사람이든 아니면 주동 역할을 하지 않은 사람이든 투입한 에너지가 있다면 인과성이 있다면 당연히 역할에 따라 구별하지 말고 무조건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도로 정리하면 얘는 결국 뭐예요? 이탈의 의사표시는 있었다 할지라도 객관적 요건으로 인과성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모관계 이탈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모관계 이탈 관련돼 가지고 인과성 제거를 불효설, 필요설, 구별설이라고 학설은 정리하지만 판례는 그냥 필요설 입장이다. 아니면 여러분들 필요설 입장이라 하지 말고 판례는 뭐 주모자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봤다 하는 정도로 정리하고 사안에서는 무조건 필요하다는 쪽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판단하면은 오히려 좀 더 쉽게 사령 문제를 풀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돼 가지고 13년도 모의시험 문제를 보시면 결국 갑을은 은행을 털기로 공모했는데 을은 갑이 은행에 들어가기 직전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도망해버렸습니다. 이게 도망해버린 경우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무슨 죄가 될 것이냐와 관련돼 가지고 쭉 정리해놨는데 결국 이것도 뭐 공모관계 이탈로 공동정범이 부정되겠느냐. 그래서 이탈의 의사표시가 있었다 할지라도 뭐 인정한다 할지라도 인과성을 제거한 부분이 인정되지 않는다. 공모관계 이탈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문제도 156페이지, 197페이지 정리되어 있지만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9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모, 공동정범과 합동범의 의미인데 이 부분은 실제로 보면 공모, 공동정범은 제가 이제 거의 논할 필요 없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그 합동범 문제는 작년 시험 문제도 나왔었죠. 작년 시험 문제 보면은 결국 아까도 봤지만은 갑이 을한테 161페이지에 19년도 제8회 변호사 시험 제1문을 보면은 갑이 을에게 이제 어떤 범죄를 교사를 해요. 뭐 집에 들어가서 이제 물건 훔쳐가지고 나한테 팔아라, 나는 변제하라 그랬는데 이를 승낙한 을은 혼자 밑줄 부분 보시면 을은 혼자 범행하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갑에게는 알리지 않은 채 친구 병과 함께 A의 도자기를 훔치기로 공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련돼 가지고 갑이 이제 교사를 철회하니까 단호히 거절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18년 6월 20일 10시경 병과 함께 A의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병은 A 집 앞에서 망을 보고 곧바로 을은 A의 집에 들어가 A의 도자기를 훔친 후 병과 함께 도주했어요. 자, 을과 병은 A의 집에 을이 혼자 들어가고 병은 바깥에서 망을 봤다. 둘은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수절도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관련돼 가지고 그 후 을은 B를 기망하여 도자기를 1억 원에 판매하고 자신의 목 5천만 원을 은행에 별도 계좌를 개설하면서 예금에 넣었다가 그 전액을 수표로 이제 인출하여 정을 모르고 있는 갑에게 채무 변제금 명목으로 알고 있는 갑에게 채무 변제금 명목으로 지불했다는 겁니다. 결국 합동범 문제 관련돼 가지고 뭐 특수절도가 성립하겠느냐
관련돼가지고 특수절도는 시간적 장소적 협동을 특수절도는 그 특수절도 합동범의 합동은 시간적 장소적 협동관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을과 병은 시간적 장소적 협동관계가 인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절도가 성립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뭐 폭처법 위반의 공동주거 침입. 실제로 을만 들어가고 병은 망을 받지만 이거는 뭐 동일 시간 동일 장소에서 서로의 행위를 인용해서 했기 때문에 공동주거 침입자가 성립한다라는 정도를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합동범에 관련된 문제와 합동범의 공동정범 문제로서 아주 또 하나 전형적인 문제로 나온 게 13년도 제2회 변호사 시험. 이것도 역시 그 합동범의 공동정범 문제가까지 같이 논다. 그러면 갑은 같은 동네 사는 A가 평소 집안에 금품을 많이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고 학교 후배는 을병한테 집에 들어가서 훔쳐가지고 나와 같이 갖자로 나눠 갖자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도 그러니까 전형적인 문제인데 갑을 병이 절도를 공모합니다. 근데 을병이 현장에서 실행을 해요. 자, 그럼 을병은 뭐예요? 을병은 특수절도가 된다는 거죠. 자, 을병은 특수절도가 성립한다. 관련돼가지고 이제 갑이 어떻게 했느냐와 관련돼가지고 갑이 이 특수절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겠느냐 아니면 뭐 관련돼가지고 다른 문제가 성립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교환 163페이지에 163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 관련돼가지고 을과 병의 대책은 당연히 특수절도죄가 성립한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공동으로 주거 침입했기 때문에 뭐 폭처법 위반에 공동 주거 침입된다. 근데 이제 갑의 대책 관련돼가지고 얘네들이 한 거에 대해서 얘가 실행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모 공동정범 여부를 논하는 것이 이제 과거의 어떤 뭐 트렌드 뭐 경향이었는데 최근엔 164페이지에 나와 있는 갑의 대책 논할 때 공모 공동정범 인정 여부는 별로 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즘은 그냥.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냥 얘가 합동절도, 이 현장에 어떤 얘네들의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 될지 아니면 단순절도의 공동정범이 될지 관련돼가지고 그냥 뭐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 된다. 논리 필연적이지 않다. 결국 이 갑이 전제 주도로 했기 때문에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을과 병의 특수절도에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뭐 정리하시면은 크게 뭐 문제될 게 없다고 봅니다. 그 정도의 내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돼가지고 모의시험에서도 계속 똑같이 나왔었죠. 모의시험에서 계속 똑같이 나온 게 결국 합동범의 공동정범, 합동범의 18년도 모의시험도 그렇고 17년도 모의시험, 뭐 공모관계에서 이탈해서 다 설명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2년도 모의시험 2회 제2문도 뭐 그런 의미로 좀 정리를 해놓은 거니까 그런 공모관계 이탈 여부를 여러분들이 잘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험 케이스를 보면은 패턴이 공모관계 이탈과 관련돼 가지고 자, 갑, 을, 병이 있어요. 얘들이 뭐 절도 또는 강도를 공모합니다. 일반적으로 갑과 을은 현장에서 실행을 해요. 자, 근데 여기가 실행의 착수예요. 실행의 착수인데 관련돼 가지고 이 갑이 어떡하냐? 갑이 얘가 주도자예요. 근데 실행이 착수하기 전에 얘는 어떻게 해요? 얘는 슉 하고 나가버려. 이탈해버려. 요런 케이스로 이제 시험 문제들이 전형적으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먼저 갑, 을, 병에서 얘네들이 절도로 공모했는데 을, 병은 뭐다? 현장에서 실행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얘네들은 특수절도가 되느냐 아니면 특수강도가 되느냐 먼저 논해줘야겠죠. 특수절도가 되는지 특수강도가 되는지 관련돼가지고 합동범에서의 본질 문제, 공모 공동정범설 공모 공동정범설, 가중적 공동정범설 현장설에 따라가지고 견해되지만 판례인 현장설에 타당하다. 현장설에 따를 때 얘네들은 특수절도가 된다. 아니면 특수강도가 된다. 가지고 얘네 범죄를 먼저 확정합니다.
그 다음에 얘에 대해서 이제 공모관계 이탈이 인정되겠느냐 그랬을 때, 이탈을 했으면 이 실행 착수 전에 이탈을 했다면 실행 착수 전 이탈 관련돼 가지고 결국 주관적 요건으로 주관적 요건으로 이탈의 의사 표시를 했느냐, 객관적 요건으로 인과성을 제거했느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보통 주모자는 인과성 제거 안 하고 빠져하기 때문에 공모관계 이탈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논해야 될 건 뭐냐? 그럼 공모관계 이탈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얘한테는 이 특수절도나 특수강도의 공동정범이 될 것인지 아니면 절도나 강도의 공동정범이 될 것인지 여부를 논하기 때문에 이런 패턴의 문제가 나온다면 그냥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쓸 수 있게끔 이제 패턴을 보고 어떤 유형이 어떻게 나올 거다 하는 정도로 정리를 해두면은 뭐 사령 문제에서 이 공동정범 관련된 케이스는 쉽게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자, 이번 주 강의는 뭐 이 정도로 해가지고 공동정범 부분 마치고 다음 주에는 이제 간접정범과 나머지 그 공범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